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일본 외교의 본질과 일본인에 대한 이제 일강에서 일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일본 외교의 이제 정체성이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일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미일 관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인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뭐 잠깐 언급할 수 있으면 제가 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본의 본성에 대응하려면,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일본 외교의 정체성, 일본인들의 정체성, 아니면 일본 민족의 그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본의 본성에 우리가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에 대응하려면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2000년 전부터 이제 한반도를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일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지내란의 왜 폐해인지에 대해 아직도 활발히 연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 이순신을 이제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순신을 모신 일본의 이제 신사 같은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아닌 일본 함대가 무참히 피할 리 없다는 그런 인식도 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92년 세키고세이의 조선 이순신전이 세계 추치 이순신에 관련 서적입니다. 서적입니다. 저서이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제 이순신 관련 저서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일본이 벌써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정조대왕께서 이순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이순신을 상당히 이제 흠모했었던 그런 이제 국왕이었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책을 이제 발간한 건 일본이 발간했었죠. 그다음에 1908년에 신채호의 조선의 이순신전이 이제 조선 최초의 이순신 관련 저서로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제가 이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요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확인을 좀 하셔도 좋습니다. 자신들의 이제 태안 전쟁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다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 전쟁, 그러면 반드시 복귀를 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 저변에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특히 그런 게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신들이 맨 마지막에 패한 전쟁이 언제입니까? 태평양 전쟁입니다. 누구한테 패했습니까? 미국한테 패했습니다. 반드시 미국을 이제 다시 미국하고 대항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베하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린 아베하고 이제 아베의 이제 인식이라든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분명하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본의 본성에 대응하려면 이제 일본이 못 알고 있는 이순신, 우리는 과연 일본에서 얼마나 알고 있냐?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든가,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든가, 사이토 마코토라든가, 아니면 우가키 카지시게라든가 이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제 조선 총독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베와 하토야마는 서로 적일까?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지금 아베 전 수상하고 이제 부인이 되신 분이지만은 전 수상하고 하토야마 전 수상 이 두 분은 일본의 이제 수상을 여기 했고 정치색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동북아를 보는 인식도 달랐고 일본 국내를 보는 인식도 달랐고 그다음에 세계 정치를 보는 인식도 달랐습니다. 달랐지만 상당히 반대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분들이 이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세계 속에 이제 미국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은 똑같았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거는 이제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아베 같은 경우는 지금은 미국하고 이제 동맹 관계에서 미국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미국에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베 전 수상이 수상이기 전에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아베의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 책 제가 이제 일부 좀 번역도 좀 하긴 했지만은 여기 보면 미국에 대한 독립의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타야마 전 이제 수상이죠. 이 사람이 이제 대미정석이라는 숙한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대미정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자기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한테 졌던 그 생각을 아직까지도 끝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반드시 미국을 극복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 자, 일본 외교 정책의 장기 전망은 다사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거지만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독립적으로 주도하고 중국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아시아 국제관계 주도 중국, 인도와 세력 균형을 이제 확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북아시아. 그다음에 대미외교 독립과 육강구도 확립이라는 거예요. 다자적 세력 균형 주고 상임이사국 진출. 이게 이제 일본 외교의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 관계를 보면 윤석열 정부 대외 정책의 기본 인식은 글로벌 중추국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 지역 정치의 적극적 역할. 이런 한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코리아 이즈 백 인 더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전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사실은 그 극단으로 일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렛대를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버리고 실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윤석열 정부는 인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본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지만이 중국하고도 대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관계에 편승할 수가 있다. 한편으로 상당히 옳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를 더 포기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국의 입장을 봤을 때 코리아 이즈 백 인 더 게임이라는 표현을 미국과 일본이 지금 썼었다라고. 그다음에 한국의 두 방향 동북아시아 정책, 이거는 뭐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다르냐? 자,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이제 그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를 하면서 일본의 이제 일본과의 그 대립 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대립 관계를 완화시키는 관리가 아니고 대립 관계를 긴장 관계를 이제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외교적 성과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서 실제로 아예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그리는 국제관계에서 일본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대중국 아니면 대러시아 정책을 펴자라는 그런 관측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우리 외교적 지렛대가 좀 없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대외 정책 결정의 구조적인 문제는 두 개가 이제 다르게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외 정책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좀 목표가 두 개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좀 약간 좀 극명하게 얘기를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친중이냐 친미냐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요. 물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부든 사실은 친중 친미 정책을 분명하게 쓴 정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반도는 그런 정책을 써서 여태까지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등거리 외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친밀 관계도 할 때도 있는데, 그걸 너무 이제 언론에서 좀 이렇게 너무 극명하게 좀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현 시각이 아닌가.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끌든가. 자, 니네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 있다 그러면 남북 관계 중요시하면서 자신 있다라고 하면 이끌어라. 그게 아니면 따라라. 아니면은 비껴라. 이게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자, 이 사이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든 선명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아니면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 이제 극명하게 다르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이 외교 정책을 이 방향을 확 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쪽 이제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곱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제가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다양한 일본의 이제 외교 정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일본 외교의 본질 그렇게 뭐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일본의 외교의 본질이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질문을 좀 하시면 좀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 박사님 뭐 이 정도서 예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뭐 주제로 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오미호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가 아니 이번 1강의 주제가 일본 외교의 본질과 일본인인데 이렇게 일본은 잘하는 혹시 엄 박사님 혹시 일본인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의혹을 먼저 풀고 가야지 이게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일본인이라서 일본인을 혹시 그렇게 혹시 이게 내세우기 위해서 이거 제목으로 한 거 아닌가 1강인데 이게 혹시 뭐 본인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학부, 그 다음에 석사, 박사 이 세 가지 논문 주제가 논문은 아니지만 이제 전부 다 일본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학부는 일본학과를 나왔고요. 그다음 석사는 일본의 한 마을을 제가 주제로 해서 석사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이 포함된 환동의 경제, 수상 경제에 대해서 제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본을 이제 뭐 사정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을 거의 제 여권이 이제 3개인데요. 3개인데 다 찍을 데가 없어서 이제 2개가 다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권을 바꾼 게 2개가 됩니다.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이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하나에 전부 다 일본이 찍혀 있습니다. 그 정도 일본을 상당히 많이 갔다 왔죠. 여권 이렇게 가면은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전자여권 시스템이 아니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 찍는 데가 없어서 일본 이제 여권을 바꿨는데 그게 일본의 한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기보다도 일본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다.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다.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일본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줍잖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엄경호 박사님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서 제가 틈만 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의 국적은 한국이 맞냐? 말은 한국이지만 일본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이렇게 또 강의를 준비하라고 하니까 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인에 대해서 이게 준비를 하시니까 제가 의심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고 그런 김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두 번째로 들어가려면은 아까 전에 이순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순신 사당이 있다. 동님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럼 일본에서 정말로 이순신을 그렇게 사당으로 하면서 이게 신처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어느 신사인지는 모르는데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의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린 얘기로는 8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에서 당시에 이제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을 섬기는 그 신사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 이순신을 섬기는 신사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야스쿠니 신사 같은
야스쿠니 신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신사들이 일본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제 우리가 찾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런 신사가 좀 있다. 안중근을 모시는 신사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발표하시면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과연 이게 누구의 뭐 안정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이 지역 안정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이제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보통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인식. 그거는 뭐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뭐 어느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역 안정에 기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안정이라는 건 어떤 안정이냐? 안보적 안정이냐? 경제적 안정이냐? 그거는 좀 다르지만은 경제적 안정이다, 안보적 안정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고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의 기본 인식은 지역 안정. 우리나라는 나중에 지역 안정에 기여를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나간다 그러면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좀 더 자신들의 역할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안전보장이사의 이사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명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베 아름다운 나라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름다운 나라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 아름다운 나라라는 책은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지금 이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해서 좀 올려놨는데, 그 아름다운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아름다운 나라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게 이 아름다운 나라 이꼬르 이런 나라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아름다운 나라는 외교적으로 독립된 나라. 외교적으로 독립된 그 누구로부터? 그것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제관계는 어느 나라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외교를 아무리 그 양자 외교를 하지만 이제 그 외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는 독립적으로 이제 독립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추구하지만은 미국의 입김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미국으로부터 외교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외교력을 펼칠 수 있고 국제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아베는 지금 아름다운 나라로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국내 문제도 이제 개선하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포함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금 외교 독립이라고 하면서 미국 독립을 얘기하셨는데 음모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베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베가 저격당한 거 아닙니까? 그 독립운동. 그렇죠. 독립운동인데 그 사실은 이제 그분도 이제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역할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그러지만 일본이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좀 명망이 있는 외교 전략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 펼친 정책은 상당히 이제 우리하고는 상당히 안 맞죠. 그렇지만은 이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제 그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것은 아니니까 사망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음모론이라기보다도 그거는 개그는 아니고 혹시 그래서 왜냐면 그 미국으로부터의 외교의 독립을 주장하다 보니까 미국의 눈치에 어긋나서 그래서 외교대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음모론을 하고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글쎄 근데 아베 아베 수상은 친미 정책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해가지고 일본 외교의 본질과 그다음 일본인에 대해서 엄경호 박사가 누구니까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